안녕하십니까. 다함 후유장애평가연구소장 한복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상사고인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또는 뺑소니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가해자는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 개인합의라고 하죠. 그러면 이러한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느냐? 통상적으로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주당 50, 70, 80 통상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중상인 경우는 12주면 엄청 큰 사고거든요. 그러면 12주에 해당하는 운전자 보험에 해당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수가 몇 주와 몇 주 사이에 금액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채우려면 실제 여러 가지 진단수가 유력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 파악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이나 중첩된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는 또 신분이 대기업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합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변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초진 주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지만 정형이나 한방이나 어떤 치료행위가 계속 중복이 되는 경우, 연장이 되는 경우는 진단 주수를 추가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형사합의는 부상 피해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각각 형사합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상 10주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맥시멈 운전자 보험 한도 2천, 3천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형사적인 가해자가 됐을 때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는 경우이죠. 가해자가 말 그대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그냥 벌금 맞고 벌점 맞고 말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가해자가 정상적인 통상적인 합의금 금액에 벗어날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된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결국에는 엄중처벌을 원한다 탄원서를 쓰겠습니까? 두 가지. 두 번째, 가해자의 경제적인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를 볼 때는 물론 개인 간의 합의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 그럼 보험사와의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합의인데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느 정도의 법률적인 배상금의 일부로서 주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되는 채권양도 통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말 그대로 형사합의서의 주요 핵심 사항이죠.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일정 금액에 합의하고 그러면 가해자는 보험사가 대신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부분을 일부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줬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일부를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공제당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채권 양도 통지하고 형사합의서를 보험사에 정상적으로 통보를 해야 일부 피해자가 받은 금액을 보험사에서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채권 양도 통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게 가장 원칙이죠. 세부를 작성해서 형사합의서 세부, 채권당지 통지서 세부, 가해자 명으로 우체국에 내용 증명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게 가장 큰 원안입니다. 채권당은 통지를 안 한 경우 희한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정상적으로 보험사에 채권당은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보험사와 그러니까 보험사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합의가 다 끝난 피해적인 보상을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사한테 일부 채권 양도를
그러니까 일부 배상을 피해자한테 했으니까 그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리, 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의 채권 낭주를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통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개괄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형사합의를 보는 경우 주당 통상적인 50, 70, 80 이런 경우가 있고 개인과 개인 간의 일반적인 합의지만 형사합의를 작성을 하고 보험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법적인 그 행위가 완벽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이 얼마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 또한 파악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형사합의, 그다음에 가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피해자는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고 그런 경우는 또 공탁이라는 법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응 방법이 틀려지겠죠. 오늘은 간단하게 형사합의를 어떠한 절차 방법에 따라서 봐야 가장 합리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단계로 전파가 되는데 무더위도 심해지고 6월 6일 현충일인데 벌써 한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